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개 매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그룹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생명보험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면 순자본 비율이 감소할 우려감 때문입니다. 이 종목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이 미래에셋 생명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죠. 네, 시가총액이 5,900억,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미래에셋 그룹 내의 종목이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래에셋 그룹 안에서 순환 출자 비슷하게 사실 순환 출자라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순환적으로 이 모회사 자회사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 금융 그룹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미래에셋 증권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22%, 미래에셋 캐피탈이 약 15.6% 정도,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9% 좀 넘고 미래에셋 컨설팅이 2.76% 정도로 미래에셋 그룹 내에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이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났었죠. 이 미래에셋 생명이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하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공개 매수를 좀 추진을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전에 놓고 보면 뭐 오렌지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셋, 그 메리츠 금융그룹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미래에셋 생명도 공개 매수를 통해서 완전 자회사로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 6월 8일 날 장중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고가 거의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28% 이상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뭐 종가 같은 경우는 6%대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런 이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상장 폐지다 그러면은 안 좋은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안 좋은 이유는 아니었죠. 메리츠 화재를 놓고 보면 지난해 메리츠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 지난 2월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완전 자회사에 편입이 되려면 지분을 좀 더 사야 되죠. 이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제가 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분들 다 합치면 45%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5% 이상만 사면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월 8일 날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익단을 놓고 본다라면은 금리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조금씩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뭐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익단보다는 배당에 조금 더 큰 매력도가 있죠. 미래에셋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 중반의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작년, 재작년 놓고 보면 2.5%, 2.6% 정도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당만 놓고 보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 크게 악재로 주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면 주가가 올랐던 이유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배당 매력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미래에셋 그룹의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은 배당 매력이 남아있고 또 미래에셋 그룹의 지분 확대 기대감도 감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매력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그룹으로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 당분간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선 버티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버티시는 전략 우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3,000원. 사실은 3,000원이 21선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75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매수는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표 주가는 3,750원, 손절 라인은 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일에 상장을 했던 진영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4조의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최근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 이렇게 변동성이 불가피하던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시간에 사실 나오는 경우들이 꽤 되죠. 신규 상장 종목마다 제가 사실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상장 초반에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상장 첫날은 두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한 가지는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좋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기존 공모가 대비해서 더블, 2배의 주가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 기본 공모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따상이면은 26,000원. 그러니까 2.6배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들,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이런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종목도 비슷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면 따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첫날은 또 다른 변수, 이 호재로서는 좋은 종목이면 따상까지 갈 수 있다는데, 그런데 첫날은 매물이 대부분 10중 8구 매물이 많이 나오죠.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따상을 터치한 이후에 매물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3%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장중 고점은 1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종가는 18,680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죠. 대부분의 신규 상장 종목은 뭐 하루 혹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한 4일 정도 거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물 소화한 이후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진영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면에서는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액 한 500억대 정도에서 많으면 600억대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도 60억에서 70억 원대를 계속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물 소화는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됐다라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상장한 첫날에 따상을 터치한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의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기관 매물 상당히 많이 소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기관 매물이 많이 소화됐다라는 부분들 주목하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7,500원, 사실 전저점 부근이에요. 7,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가 유효하고요. 손절을 하신다면 7,500원 선에서 정리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YTN인데요.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한전 K&D와 또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면서 9월 말에는 YTN의 새 주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 지분에 대한 이슈, 좀 전에 미래에셋생명은 좀 더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YTN 같은 경우는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YTN 주주 구성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최대 주주는 한전 KDN입니다. 한전 KDN이 21.43%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대 주주가 한국인삼공사 20%가 좀 안 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대 주주가 미래에셋생명이고요. 4대 주주가 한국마사회 9.52%, 그리고 5대 주주가 우리은행, 6대 주주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6개의 주요 주주가 지분을 좀 나눠서 가지고 있고요. 주요 주주는 많지만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적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그러니까 1대 주주와 4대 주주 합치면 30% 좀 넘는데, 이 두 주주가 지분 약 30%에 대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이 지분이 시장의 매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군가 사가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사에 대한 지분은 이 주요한 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분이고 매력도가 있는 그런 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분은 뭐 블락딜이라든지 시장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우선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YTN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매출액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많이 나면 한 5, 6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매출액과 이익보다는 자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보자금이 1,000억 원대의 유보자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본사 사옥이 있고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와 같은 이런 알짜 자산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7천억 원대다. 그리고 이 지분들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어떠한 그룹에서 사가서 YTN을 어느 정도 좀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매각으로 인한 하락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YTN은 방송사인 만큼 매각에 의한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좀 자산 가치에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산 가치가 7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누군가가 주인이 바뀌는 거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바뀐 주인이 좀 더 주가에 우호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버티시는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좀 떨어진 주가 뭐 굉장히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조금 길게 생각하시고 YTN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8,000원, 손절 가격은 6,3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